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조금 전 10시 30분에 글로벌 증시가 주목했었던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6.5%로 예측치에 부합했고요.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0.1%로 나오면서 예측치를 하회했습니다. 이런 전월 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은 2020년 5월 이후 처음이고요. 또 지난해 7월 0%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또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과 서비스의 변동을 측정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예측치에 부합하면서 전년 대비로는 5.7%, 전월 대비로는 0.3%를 기록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20만 2천으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기 전에 JP 모건은 12월 CPI가 예상 수준에 부합하게 된다면 1.5%에서 2%가량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놨었는데요. 하지만 이 발표 직후에 미선물에서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시장에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가장 빠른 해석, 저희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네, CPI 날 왔네요. 네, 여러분들 CPI 관련해갖고 이번 달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지표라고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좀 결론만 먼저 얘기 드리자면은 오늘 크게 양봉세랑 음봉세 변함없이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1시간 동안 얘기를 드리고 지금 사실 이제 미증시 관련해 갖고도 이슈가 상당히 많죠. 예, 우리 통화정책 상으로 일본 BOJ에 대한 내용도 좀 다소 담아왔어요.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집중하시면 재밌는 얘기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나온 또 주요 경제 지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오늘도 시장 성공 투자 전략 꼼꼼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통해서 스캔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마스터님의 성함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12월 CPI가 헤드라인 6.5%, 근원 5.7%로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골드는 달러화와 국채금리 하락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900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오일은 달러화 약세와 중국 수요 증가 가능성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로FX는 연준 정책 변화 기대감과 달러 인덱스가 102선에 진입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 체크해보고 왔는데요. 조금 전에 나온 이 따끈따끈한 미국의 12월 CPI에 대한 전격 해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형 마스터님께서 이 시장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이유 부탁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매크로 환경에 대한 부분이 이제 최종금리에 대한 부분하고 좀 포커스가 많이 나뉜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 계속 나오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지금 CPI를 보는 이유 자체가 결국 금리는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오를 것이냐 아니냐 이걸 확인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가이드 자체가 그 5.5%로 좀 마무리가 거의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사실상. 그래서 큰 이변이 없으면 5.5%로 마감한다 이 생각을 가지시면 되는데 오히려 지금 앞으로 시장 자체가 CPI보다는 앞으로는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가 국채를 어떻게 발행할지 이 부분에 의해서 증시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지금 CPI를 보는 이유가 최종금리에 대한 형태를 어떻게 이제 더 추가 스텝을 밟았냐. 네. 예. 우리가 이제 CPI를 본 게 한 1년 됐죠. 최근에 좀 그렇죠. 집중해서 본 게. 그 네. 금리 때문에 본 거거든요. 사실. 금리를 금리의 앞으로 강도라든지 예. 속도를 체크하기 위함이었죠. 원래는 이제 작년 이맘때만 되더라도 예. 이제 테이퍼링 하고 있었잖아요. 네. 네,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고 채권 매입을 축소하고 있다가 3월에 이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종료를 좀 동시에 하겠다 이런 발표만 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미국에 대한 적정금리 수준 자체를 3.5%로 잡고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그 당시에 1월부터 이제 하락세로 랠리가 들어갔는데 이제 최종 금리가 좀 나와버리고 하는데 물가가 너무 치솟다 보니까 이제 연준은 계속적으로 추가 스텝이라는 걸 밟았거든요. 우리 3.5% 아니야. 더 이상 갈 수 있어? 더 나아갈 거야. 이것 때문에 이제 CPI를 그때부터 굉장히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높게 나오면은 그만큼 최종 금리 형태가 굉장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나왔을 가능성, 그 부분으로 우리가 CPI 집중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언제까지 CPI 볼 거예요? 전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언제까지 보실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도 이제 내일도 언론에서 도배를 하겠죠. 미국 CPI가 어떻게 발표가 돼서 증시가 어떻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끼워 맞추기가 굉장히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기성상, 지금 시기상 CPI 언제까지 보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 가이드가 세워질 때까지요 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거의 가이드가 나왔어요. 상황이. 그러면은 이번 CPI는 거래량이 터지는 시간인가 아니면 시장의 방향성을 가릴 만한 지표인가 라고 판단했을 때 저는 단순히 오늘 지표에 대한 내용은 거래량만 대폭 증가하는 지표일 뿐이다 라고서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거래량만 단순히 늘어가는. 시장이 앞으로 이거에 대한 지표 하나로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방향성을 가릴 만한 이제 지표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일단 오늘 CPI 발표 직후에 급락을 했어요. 이는 어떻게 보면 차트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죠. 네, 급락을 했어요. 이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예상치와 좀 동일시 나왔기 때문에 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 예상치랑 동일시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히 우리가 접근을 하려면은 순수하게 오늘 같은 내용은 완전하게 차트 플레이로 다가설 수밖에 없어요. 차트 플레이로. 이전에는 물가가 올라갔으면 저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물가가 올라갔으면 여러분들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매도만 보셔야 됩니다. 물가가 내려갔습니다. 매수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기는. 지금은 물가가 하방을 나오더라도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돼요. 예. 굉장히 움츠리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CPI에 대한 내용 자체는 시장에 대한 어떤 상승과 하락을 방향성을 가리킬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시장이 최근 좀 주춤거리고 상승과 하락에 대한 패턴을 좀 반복하는 이유는 지금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기간이 만료가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 하는 대기 구간이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해요. 아직까지는.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이 진행된다면은 오히려 국채 발행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다시 상단으로 올라가면서 시장이 재하락하는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오히려 염두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CPI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오를 거야 떨어질 거야 이거보다는 오늘 단순히 이제 단타 트레이딩에 대한 T차트 구분 정도만 해당이 되는 지표로밖에 저는 안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만 잘 해석하시면 되고 차트에 대한 내용은 좀 이따 제가 나스닥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차트가 급락을 했고 다시 회귀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크게 의미가 없고 방향성을 가릴 만한 지표는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오히려 좋아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시장이 어떤 차트 추이 자체가 굉장히 안정세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일단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대기하시고 차트 추이가 잡히는 구간이 포인트가 나오면은 그때 이제 트레이딩 하셔도 되니까 좀 웨이팅 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오늘 나온 12월 미국의 CPI에 대한 의미 짚어주셨고요. 이제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CPI 발표가 나고 난 직후에 나스닥은 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차트 흐름이 궁금한데요. 차트 흐름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차트만 보게 된다면은 네. 이제 채널에 대한 어떤 구축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예. 이 돌파 구간이 들어가면은 상단으로 좀 더 돌파 구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매수세가 좀 더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네. 매수세가 지금 추세상. 예. 지금 제가 보는 추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일목균형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기준선과 전환선에 대한 이 방향성 일치잖아요. 그럼 이게 추세를 가리키는데 추세에 대한 부분 자체가 계속 매수세로 붙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진입에 대한 단가 자체를 평가를 한다면은 사실 진입 코스는 지났어요. 이 구간에서 매수 진입이 한번 1차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진입이 들어갔고 2차적으로 진입이 들어가는 구간 자체가 이 스팬 붙을 때까지는 대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평가값이 내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에 대한 추가적으로 단타 구간을 좀 포인트를 만드는 부분이다라고만 평가를 드리지 오늘 방향성 자체가 계속적으로 매수를 간다 이런 평가는 드리지 않습니다. 예, 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의 파동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내릴 줄 알아야 돼. 지금은 단순하게 이 오늘 아예 어제 전일 그리고 전전일 같이 가장 큰 매수세로 좀 들어갑니다라고 평가라는 건 사실 무의미해요. 지금 상황에서 계속 올라갈 거예요. 전전일처럼. 자, 일본 기준으로 본다면은 왜 그러한 관점이 나오냐면 일본에서는 지금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좀 있으면 이제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라고 평가를 해야 돼요. 좀 있으면. 내일 아마 이제 코스피가 좀 양봉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일 코스피는. 근데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예. 오늘 제가 얘기했었던 2350에서 2400 사이에 대한 어떤 저항력 여기 부분이 지금 돌파가 안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나스닥을 보시는 이유는 코스피 내일 장세가 어떻게 될까 확인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내일은 일단은 내일 그리고 정확하게 내일까지는 좀 안전하게 이제 매수세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다소 집중해야 되는 거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좀 들어갈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제일 많거든요. 앞으로 증시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단순하게 직결적으로 보면. 근데 미국의 한 유명한 이제 애널리스트가 그 얘기를 했어요. 시장의 저점을 찾는 거는 크게 무의미하다고. 왜냐하면은 대의 변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상황이. 원래 이제 최종 금리에 대한 형태가 어느 정도 가이던스가 내렸으면 시장이 매수세로 올라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나와도 어떻게 보면은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또 다른 이제 숙제죠. 숙제가 놓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언제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코스피를 이제 시장에서 분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미리 예상을 하는 거겠죠. 여러분 코스피 볼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오늘은 오를까 떨어질까? 네. 저는 사실 제일 무의미한 게 뭐냐면요. 오늘 음봉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나가서. 외인과 기관이 돈을 빼나가서 지금 오늘 코스피가 음봉 마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음봉 마감하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듣는 게. 앞으로 나와 있을 스케줄이 어떻게 변수가 생길지 그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 미리 예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리스크가 너무 높아요. 아직까지는. 최종 금리에 대한 형태는 가이던스는 나왔지만은 아직은 이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이슈화가 굉장히 안 되고 있어요. 이슈화가. 국내 언론에서도 그걸 이슈화 시키질 않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나중에는 큰 타이틀로 계속 올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시장 하락하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타결로 인하여 국채 발행 계획으로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라고 들려오겠죠. 예.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미리. 지금 부채 한도에 대한 내용 자체는 제가 나중에 노란톡으로 얘기를 드리겠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 구간에 대한 일봉입니다. 구간에 대한 부분이 고점 모멘텀을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구간대예요. 구간대가. 오늘은 양봉세로 마감되고 이제 크게 상승세를 안 가더라도 좀 보합 양봉세로 마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은 일단은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거는 이게 지속적으로 상승에 대한 추이 자체를 끌고 갈 만한 요건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에 대해서도 이 움직임을 체크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CPI가 발표된 직후에 장대 음봉으로 밀려났었다가 다시 또 이 높은 그 레벨을 높여가는 모습이 어떤 이유에서 시장 투자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그냥 이제 지표에 대한 예상치보다는 똑같이 네. 나왔으니까 급락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네. 실제 이 지표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시장 V자 투자자 반등이 역시. 나왔다는 건. 네. 지표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 네. 우리 지난 1년 동안 작년 이제 12월 이전 기준치로 봤을 때는 네. 극단적으로 나왔잖아요. 예. 물가가 딱 높게 나오는 순간은 시장이 그냥 팍 하락하고. 네, 또 굉장히 좀 충격을 받는 그죠. 모습이었잖아요. 왜냐면은 이거 물가가 딱 높게 나오는 순간 또 파월 또 올리겠네. 네. 파월 또 올리겠네. 예. 이제 딱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뭐야? 이제 좀 끝이야? 환호를 하는 이제 안 모습이었죠. 올리겠네? 예. 라는 어떤 정확하게 극단적인 태도가 보였거든요. 예.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이제 관점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이었어요. 상단으로 하단으로. 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물가가 내려가는 시츄에이션이 펼쳐지더라도 네. 하락이 들어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겨요. 왜냐? 더 이상 이제 집중적인 지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장이 다수가 바라보는 관점이 CPI에 대해서 점점 이제 집중력이 흐려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시는 게 좋냐? 단순히 거래량 많이 터지는 날. 네. 거래량은 많이 실리더라고요. 그죠? 고용 지표랑 이제 CPI 뭐 이렇게 해갖고 거래량이 이제 좀 나오겠구나. 오늘은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되지. 결과치를 가지고 오늘에 대한 추세 자체를 예측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네. 이제는 5.5%로 거의 가이드가 세워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증시가 앞으로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를 예상하고 싶죠. 시청자분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궁금하시겠죠. 네.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여기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채권에 대한 금리 방향을 우선적으로 보게 된다면 국내 코스피 시장도 예상이 가능합니다라고 평가를 해요. 국내 코스피 시장도. 우리가 증시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증시가 떨어지는 이유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요라고 평가를 해도 지금 상황은 맞아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실질금리라고 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실질금리가 지금 여러분들 꺾이지 않기 때문에죠. 하방으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 자체가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실질금리가 우상향 모멘텀으로 들어갔던 구간이 언제부터예요? 작년 딱 1월부터예요. 1년. 근데 차트 어떻게 됐어요? 1년 동안 떨어졌죠. 1년 동안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지금 나스닥 차트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라고 평가를 하면은 10년물 국채 금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증시는요, 철저한 위험 자산이에요. 투자에 대한 포트 구성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국채에 의해서 시장이 나스닥이 주도적으로 움직여요. 왜냐? 국채 금리가 오르면 실질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있는 자금이 더 빠져나오거든요. 상황이. 완전히 국채 금리에 의해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국채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라고 좀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국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회장님? 근데 지금 앞으로 어떤 레퍼런스를 보게 된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국채 금리를 움직일 만한 요인이 사실상 거기에 달려 있어요. 어디 있어요? 부채 한도 협상에.
그러면은 저는 지금 시장이 단순히 금리에 의해서 앞으로 상하방을 결정하는 시간보다는 앞으로 이 부채 한도 협상에 의해서 시장의 상방과 하방이 결정되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화면 좀 잠깐 내리겠습니다. 뭐 내용이 어려울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아직은 좀 부채 한도 협상은 뭐야? 네. 네, 간단히 얘기하면 미국이 적정 부채에 대한 수준을 여기 이상은 이탈하지 않게 상한선을 딱 막아놨는데 미국은 정부는 돈을 계속 써야 되는데 돈이 지금 다 없어요. 이제는 정부가 다 써버렸습니다. 다 써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위기 상황에 도달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네. 현금 시드를 모아야 되니까.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재정 정책이랑 펼칠 수 있고 그 만기일 자체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도래 전에 이제 국회에서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이 패스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럼 맨날 싸워. 네. 그러니까요. 불과 뭐 한 미국도 1년 다르지 않죠? 전에도 네. 비슷한 상황이 또 계속해서 반복이 됐었던 근데 것 그거 같아요.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디폴트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 누구나 할 걸 알고 있지만 그 시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지금 고민 중이다라고 네.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올해 상반기는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이제 이슈성이 가장 크게 드러날 수 있겠다라고 평가하시는 게 지금은 제일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부분만 좀 평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제가 내일 노란톡에 좀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내일. 왜냐면 너무 어려운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이 증시, 코스피 똑같아요. 예. 어차피 미증시 움직이면 똑같이 움직입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커플링 구조예요. 완전히. 예. 우리는 앞으로 봐야 되는 게 앞으로의 레퍼런스를 봐야지 지금 오늘 나왔던 외인이 얼마 빠져나갔고 외국인이 얼마를 샀고 개인은 얼마를 샀는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봐서 뭐 앞으로 증시 예상이 됩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남아있고 어떤 불안정적인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상황을 예측을 해야죠. 아예. 그래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시장에 투자를 했을 때 시기를 도모할 수 있는 거고. 예, 이 부분은 제가 내일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예, 그리고 오늘 엔화 하나 설명드릴게요. 엔화. 네. 엔화. 지금 왜냐하면 이슈는 제가 좀 봤을 때 앞으로 수익성이 가장 크게 날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가요? 라고 평가를 했을 때 저는 이제 좀 올해 상반기에는 엔화를 볼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겠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일본 통화 정책이 최근에 YCC 밴드라고 해갖고 0.25에서 0.5로 늘렸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총리 바뀌었고 아베에서 바뀌었죠. 네. 예.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그죠? 예. 바뀌고 그리고 그 구로다 총재죠. 네. 구로다 총재도 임기가 4월까지고. 네. 그럼 앞으로 지금 현 총리랑 BOJ 중앙은행에 대한 총재는 어떤 이제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 최근에 어떤 멘트를 뱉고 있을까? 이 부분과 지금 일본에 대한 정책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네. 최근에 달러가 이제 상단에서 고정이 딱 멈췄죠. 이게 왜 멈췄냐? 두 가지 이유로 나뉘거든요. 미국이 더 이상 이제 추가적인 스텝을 밟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1번이고 2번은 뭐예요? 2번은 일본의 국채를 다수 보유한 미국의 국채를 다수 보유한 일본이 더 이상 양적 완화를 하질 않아요. 여러분들. 그 가능성이 시사가 됩니다. 최근 일본이 엔화가 다시 뒤집힌 이유는 그 이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는 이제 후미오. 죄송합니다. 차기가 아니라 현 총리예요. 현 총리는 지금 BOJ랑 협상을 좀 하려고 해요. BOJ랑. 왜냐면은 정책 기조에 대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 양적 완화, 돈을 뿌리는 거를 풀어야 돼. 이 총리는 그걸 원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긴축에 대한 정책을 좀 시사하는 분입니다. 근데 지금 일본이 어떻게 되냐면 물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도 해당이 돼버려요. 아예. 지금 일본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태까지 다른 나라가 다 긴축을 하더라도 일본은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물가가 안 올라서요 라고 했었는데 지금 긴급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후행성으로. 그러면 일본도 이제 긴축을 해야 된다
라고 했었는데 지난번 우리가 YCC 밴드가 수정이 됐죠. 일본 중앙은행이. 여기를 풀었어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랑 차트랑 연결할게요, 이제. 예. 이걸 풀었습니다. 0.2에서 0.5로. 그죠? 자, 지금 0.5로 수정이 들어갔는데 무슨 뜻이냐? 최근에 이제 엔화를 발행은 하는데 덜 발행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한 게 덜 발행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엔화가 조금 올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현재 ING는 뭐냐면 0.5 상단에 닿아 있다는 근거는 엔화는 아직 계속 찍어내고 있는 과정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엔화는 아직 계속 찍어내고 있는 과정이다. 왜냐면 YCC가 0.5로 수정이 된 거예요. 여기 이상으로는 못 올라요, 지금. 정책을 풀기 전까진. 그럼 이 정책 풀까요? 안 풀까요? 풉니다. 결국 YCC 풀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YCC를 푼다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미국 20이랑 동일시 봤을 때 테이퍼링이란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야, 이거 엔화 매수에 대한 기회가 돼버릴 수 있겠네. 지금 총재 긴축을 도모하고 지금 물가 오르고 장단 다 맞췄네. 차트 넘어가 볼게요. 자, 잠깐 화면 내리겠습니다. 오늘 네. 좀 제가 좀 말이 많네요. 네. 이제 이 부채 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는 이제 BOJ 정책 기조를 좀 살펴봐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엔화가 좀 앞으로의 매력도를 높여갈 그럴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 차트예요. 네. 현 차트. 와, 회장님 그러면요. 지금 네. 엔화 사면 돼요? 이거잖아요. 되나요? 네? 현물은 사도 돼요. 예. 선물은 아직 타이밍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네. 현물은 괜찮아요. 네. 현물은. 지금 일본 여행을 가실 분들은 이번 주 내에 다 끝내버려야 돼요. 지금 한 몇 개월째 가잖아요. 네. 네, 조금 힘듭니다. 아, 좀 덜 먹어야 돼. 예. 많이 먹고 오겠다. 지금 갔다가 내일 갔다 내일 모레 와야 돼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적정이야. 엔화 환전하는 방법 네. 찾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차라리 여러분 엔화를 갖고 있다 원화로 바꿔놓으세요. 예. 차라리. 예. 그렇죠. 저희는 이제 미래를 또 미래를 내다봐야 되니까. 예. 예. 제가 1,400원대에서 미국 달러를요. 네. 3만 달러를 원화로 바꿔놨어요. 네. 1,400원대에서. 왜냐? 끝났네. 판단 드니까. 아. 좀 떨어지잖아요. 결국은. 예. 안정세 지금 들어가고. 좀 많이 내렸죠.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상단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제 격하게 올라가는 자리보다는 한번 누르고 갈 거예요. 누르는 자리까지 기다려야 할 거야. 그럼 누르는 순간에는 어차피 일본의 통화 정책이 4월쯤 되면요. 네. 이제 구로다 말년병장이잖아요. 따지면. 예. 말년병장이에요. 어떤 발언을 해도 힘이 안 실려요. 네.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다 같을 거예요. 말년병장은 힘이 없어요. 상국이 제일 이제 힘이 제일 세잖아요. 네. 예. 근데 말년병장인데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정책 반영이 안 되는 시기예요. 아예. 예. 예. 그러면 떠날 이제 상황이 차기 됐네요. 이제 총재가 어떤 발언을 꺼내고 어떤 성향을 가진지가 제일 중요한 시기거든요. 네. 예. 그냥 이제 거의 이제 분대장급이잖아요. 그렇죠. 분대로 따지면은 거의 이제 새로운 분대장급으로 힘이 제일 파워가 올라가는 시기인데 그러면은 앞으로 그 정책 자체가 이제 엔화를 이제 일본도 테이퍼링과 같은 YCC에 대한 밴드 허용을 아까 봤던 밴드에 대한 허용을 이제 푸는 단계라 이거야. 그러면은 이 추이 자체가 이제 매수세로 완전히 돌파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국면인데 지금 우리가 1분기에서 가장 큰 수익성이 낼 수 있는 건 일본의 엔화에 대한 매수라 이거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시겠죠? ETF라든가 지금 이제 선물 이제 매수를 보시는 분들은 1분기에 엔화를 제일 집중 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좀 극단적으로 나올 거예요. 미국도 어차피 반대 통화인 달러 인덱스도 이제 최종 금리 형태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상승세는 미국 통화 정책에 의해서 달러가 올라가는 일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면은 일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 의해서 미 달러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겠죠. 시국이. 일단은.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오히려 엔화 매수에 대한 1분기 타이밍 자체를 집중적으로 보시면은 수익성이 굉장히 크게 날 거예요.
아시겠죠? 이 포인트만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내일 다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BOJ 앞으로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엔화에 대해서도 이 투자 매력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발도 아닌 두 발 앞선 투자 솔루션 전략을 챙겨드렸으니까 잘 체크를 하셔서 여러분들도 수익 보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우리 시장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내 선물 시장은 앞으로 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실지 회양마스터님의 이 전망이 궁금합니다. 예, 뭐 일단은 차트에 대한 구조로는 국내는 지금 이제는 저항값까지 다 왔다. 네. 그러니까 이제 2,350에서 이제 2,000 지금 400포인트까지는 상승 반등을 좀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평가를 최근에 했었는데 네. 지금 오늘 이제 종가에 대한 부분이 2,365포인트거든요. 지금 문제가 코스피 차트 먼저 볼게요. 이제 선물 기반 코스피니까 이 갭이라는 부분이 좀 발생을 했었어요. 이 수급이요, 갭이 발생해버리면 재차 이제 2,300선 아래로 한 번은 하락이 들어가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이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과연 저항에 대한 매물은 이제 어디서 나올 것인가라고 평가를 했을 때 이 인근 매물대에서 제일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저는 평가를 드리는 편이에요. 자, 그럼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물 차트 국내. 네.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오히려 매도를 좀 집중적으로 봅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도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은 봅시다. 수급이 최근에 이제 국내 선물 관련해 갖고 연초 들어서 이제 나스닥이 조정을 일으키다 보니까 국내 선물도 상승 기류를 굉장히 많이 이끌었는데 이제 조정이 붙는 게 아니라 이제 하락에 대한 구간 자체 모멘텀이 나올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차트에 대한 플레이를 할 때 매도를 언제부터 보면 될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표에 대한 분석하고 이제 채널에 대한 분석 자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차트에 대한 추이가 나오는 구간 매물대가 이제 311포인트, 311포인트 이탈이 나와야지 그때부터 매도에 대한 포커스를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지금은 매수를 더 이상 추격해서 붙지 마시고 관망하는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예, 이탈 자리가 나오면 또 이제 국내 증시가 또 하락선이 들어가는 구간 모멘텀이 나올 거예요. 예, 국내 선물 기준으로 311포인트입니다. 311포인트 이탈 나오면 그때부터 매도세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5일에 대한 오늘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5일이 계속해서 지금 상승 탄력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5일 어떤 흐름을 보였을지 체크 부탁드릴게요. 5일 재밌죠? 네. 5일 재밌는데 이 러시아가 지금 장난을 많이 치고 있어요. 네. 러시아가. 저는 중국 수요 때문에 좀 상승하나 싶었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를 좀 봐야 되겠네요. 러시아가 이제 추가 감산을 조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예. 네, 감산을. 지금 상한제를 EU에서 뒀었는데 네. 그거를 조금 무시하고 예. 줄이고 있어요. 감산을.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감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랑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네. 유가 관련해 갖고는 이제 저점 모멘텀이 이제는 좀 구성이 완료가 되어 간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거거든요. 네. 70달러에서 이제 저점 모멘텀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오르면은 이제 85달러, 90달러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이제 스케줄이 뭐냐면은 감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 러시아가 계속적으로 추가 강세를 둬서 지속적인 감산세를 이끄냐에 따라 시장 파동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건 제가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일 노란통에서 좀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시장에 대한 상황은 단순합니다. 예. 매수세를 집중하는 시기예요. 유가 관련해서 상승에 대한 폭을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선물 대비해 갖고 이런 평가를 좀 내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5일에 대해서는 이제 러시아의 이슈를 주목해야 한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골드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골드도 계속해서 지금 8개월 들어 최고치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 어떻게 보셨을까요? 움직임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골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제가 웬만하면 보지 말아라 이렇게 좀 평가를 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사실 달러가 어디까지 꺼질까 네. 이 부분이었거든요. 달러가 어디까지 꺼질까. 지금 차트 파동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지금 RSI 지표에 대한 차트 해석으로 본다면 고점 인근에 다 왔어요. 이 인근 매물대가 고점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금이. 네. 좀 변곡을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네. 지금 이게 고점이 닿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파동이 나오거든요. 왼쪽과 같은 파동.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봤을 때 오히려 제 매수를 보기 위해서는 언제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라고 봤을 때 이 RSI가 중간값에 다시 이르렀을 때 그때부터 제 매수세를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라고 평가를 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우리가 그 엘리언트 파동 좋아하잖아요. 이 카운팅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시간상 좀 이따 이제 실시간 미증시 차트 보면서 다시 설명드릴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월 12일 뉴욕 증시 개장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주요 상품들을 살펴보면 주요 상품 역시도 모두 다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차근차근히 상품별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나스닥 1분봉 차트 보겠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전까지 계속 높은 경계감을 보였었는데요. CPI 발표 직후에는 장대 음봉의 큰 급락 흐름 나타냈습니다. 이후 급격히 상단을 높이면서 플러스권으로 전환을 했지만 또다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뉴욕 증시 개장 직후에도 지금 현재 강하게 상승 탄력은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강보합권에서 11,490포인트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5일도 체크해 볼게요. 네, 5일도 CPI 발표 직후에는 거래량 터지면서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등락을 오갔지만 계속 상방으로 향하면서 오늘 좋은 체력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배럴당 $80선 눈앞에 두면서 지금 현재 2%대 상승한 78달러 선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 살펴보겠습니다. 골드 오늘 대부분의 상품들이 CPI 발표 이후에 좀 비슷한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급락을 했지만 모두 회복하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뉴욕 증시 개장 직후에도 계속해서 또 상승하려는 탄력을 받아주면서 현재 1% 오른 온스당 1,897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역시도 CPI에 따라서 큰 변동을 보였지만 약달러 기조 더해지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은 0.5%가량 상승한 1.086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주요 상품 개장 파동 확인해 보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주요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이 오늘 CPI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방향성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네. 뭐 간단히 얘기하면 보합 마감. 아, 뭐 오르지도 그렇게 떨어지지도 못하는. 네, 그러네요. 지금 네. 출렁출렁은 하는데. 아까도 얘기를 드렸는데 예. 급하게 막 올라간다던가 급하게 떨어지는 일 자체는 제스처가 좀 안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좀 표현을 드렸었죠. 네. 지금 오늘 지금 이제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고점 평가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이 자리가. 예. 근데 보면은 지금 차트가 기준선에 도달을 했네. 일단은 기준선에 일목상 저항 위치값 오늘 고점이 저항 위치값에도 있거든요. 오늘 잘하면은 11,580포인트 있죠, 고점. 여기가 그냥 고점으로 끝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 자리가. 수급이 하락 전환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도 높은데 지금 카운팅 자체를 좀 들어가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매도에 대한 엘리언 파동이 좀 들어가면서 1차와 2차 구간으로 좀 나뉘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하락 모멘텀으로 드러날 경우 이 카운트에 대한 부분으로 이 매도에 대한 포커스를 잡는 데는 좀 다소 시기가 좀 늦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만약에 따라 붙고 싶은 분들은 이제 정정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냥 포지션을 안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예, 이거는 추세 파동보다 또 급격하게 되돌리고 또 올릴 수 있는 파동이 나올 수 있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방향성을 못 만드는 거예요.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그런 파동이 오늘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어제 전일과 전전일과는 좀 다른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전일 전전일 이제 시장 파동이 계속적으로 올랐잖아요. 상황이 보시면은. 그죠? 근데 지금은 안 그럴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관망하세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단타 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위험하게 컷만 나갈 거예요. 예. 안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앞으로 60분봉에서 일봉에서 이제 단기 고점을 만드냐 안 만드냐 이걸 가지고 차라리 다음 주부터 매도세 집중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 제가 내일 그 부채 한도 관련해 갖고 기간이랑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노란톡에서. 예. 틱 차트 관련해 갖고 데일리 트레이딩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타에 대한 구간을 좀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는 그 지금 우리가 방향성을 단기적으로 어디를 끌고 가냐 이 부분을 좀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오늘 차트가 이렇게 이제 장중에 열려버릴 때 어떤 포인트를 제일 많이 봐야 되냐면은 이제 매수에 대한 부분하고 매도에 대한 부분하고 언제 잡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자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언제 잡으면 제일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교육까지 내일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단기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50틱, 100틱에 대한 구간을 어떻게 익절화시키는지 이 RSI랑 이 일목균형표에 대한 어떤 관계도에 대한 이해 자체가 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셔야지 내가 진입하는 구간 자체가 매도를 보더라도 왜 이 진입 구간에 두고 손절을 이렇게 두는지에 대한 평가값을 내릴 수 있거든요. 제가 차트 교육을 요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안 했어요. 시황이 계속 번복적으로 나오고 할 얘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근데 앞으로 차트 이야기를 좀 자주 꺼낼 거예요. 그래서 시청하신 분들이 차트에 대한 교육 좀 해주세요 라고 평가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차트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 대한 단순히 이제 엘리언 파동에 대한 카운팅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냐. 이 부분을 1차적으로 체크를 하고 2차적으로 그 진입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방향성을 만드는 부분은 RSI와 MACD에 갈려 있다. 익절 또한 포함이에요. 그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살리거든요. 근데 이 차트는 굉장히 단순해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해선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너무 어렵게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시점이 매수를 보고 있냐 매도를 보고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만 가진다면 충분히 수익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참고하시고 오늘 뭐 좀 복잡하게 많은 걸 얘기를 했네요. 많은 걸 얘기를 했는데 나스닥 이야기하고 지금 이제 엔화 얘기를 하고 뭐 유가 얘기도 지금 짤막하게나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하시는 건 사실 그걸 거예요. 증시가 이제 오르나요? 증시는 오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이라는 좀 표현을 저는 드리고 싶다. 아직은 저점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바닥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직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아직은. 과거 2008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양적 완화에서 긴축에 오는 과정이었다면은 지금 시장은 이미 바닥을 찍었어야 돼요. 시장은. 근데 그때 양상이랑 지금 양상이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 달이죠. 이제 부동산 관련해 갖고 PF 대출 만기가 다가오는 상황이 굉장히 펼쳐지는데 나라 정책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대폭 풀어줘서 이 부분을 좀 만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요새 채권에 대한 그래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왜냐면 회사 이제 큰 대기업을 가지고 이제 회사채 관련해 갖고 수익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도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시장에 대한 흐름도를 먼저 이해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근데 저는 먼저 항상 여기서 얘기 드리지만 금융 위기는 옵니다. 예, 와요. 아직 이거는요. 지금 시장이 1년 동안 하락한 건 단순히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되돌림을 준 것뿐이다. 양적 완화 이전으로. 제대로 된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예, 아직. 시장은 한 번은 반등이 들어갈 거예요. 올해 안에. 네. 그럼 그때 착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끝났나. 이제 경기 정상화에 대한 얘기를 쏟아붓고 그런 얘기가 한 번쯤은 오겠죠. 근데 지금 미국에 대한 파생 구조는 꼬이기 시작했어요. 이미. 미국 정부는 부채는 쌓을 대로 쌓았고 예. 연준은 자본 잠식에 이제 빠져 있는 형태고. 네. 예. 근데 지금 그게 골마서 있는 상태인데 아직 더 곪는 중이에요.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그 위기를 좀 직감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이제 시장에 대한 앞으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항상 도움되는 얘기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 말씀해 주시면서 또 이 시장 전반에 대해서도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나스닥 계속해서 빨간불과 파란불 오가면서 혼란스러운 모습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일 관망뷰 들어주셨으니까요. 또 소중한 자산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유로에 대한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이 102선까지 주춤한 데 따라서 상대적인 강세 흐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1.084달러 선에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당일에는 어떻게 대응에 나서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팻말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단기비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유로가 지금 긴축을 하고 있죠. 네. 계속 이제 금리 인상을 더 추가적으로 시도를 할 거고 예. 예상이 가는 부분이고 미국은 어떤 형태 자체가 거의 가이드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유럽은 진행 중이라는 표현이 좀 제일 맞을 것 같아요. 매수에 대한 근데 차트 자체가 MACD가 지금 양봉세로 올라왔어요. 일본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더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아직까지도 매수세가 유효하다. 네, 왜냐하면은 22에 대한 부분은 긴축이 아직은 ING다. 미국으로 따지면 언제 시기에 좀 들어갈까요? 라고 평가를 했을 때 작년 6월, 7월 이 정도? 이렇게 평가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최근 달러가 하락하는 이유 자체는 엔화에 대한 긴축을 푼 경향도 있겠지만 22도 좀 공격적으로 긴축을 시도하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거든요. 네. 어쨌든 달러의 움직임은 이제 22하고 엔화가 거의 만들어요. 엔화가. 양대가. 예. 근데 둘 다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YCC 네. 풀고 있고 얘는 금리 인상하고 있고. 예. 달러 고점은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달러는 고점이 나온 지 좀 됐죠. 예. 네. 달러는 고점이. 예. 그럼 이제 추가 상승은 어려운 것이고. 어려워요. 하지만 하단에 대해서도 좀 제한적인 움직임. 지금 만약 달러가 고점 나오려면요. 네. 파월이 나와갖고 금리를요 6% 7%대로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뱉어야 돼요. 네. 그럼 가능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예, 지금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또 주요 상품들 그리고 지수에 따른 당일 투자 스탠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장을 보는 명확한 눈 갖고 싶으시다면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은 24시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사항이나 실시간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마스터님의 성함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